그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야 대립이 더 극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이 표결 과정 지켜봤는데,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전에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기권 5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상민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달되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고 한창섭 차관이 직무를 대리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규탄 대회를 열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표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 가결은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곧바로 대정부 질문도 진행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이죠? 표결 직후 국회는 곧바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직후인데다 쟁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으로 야당을 겨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캐묻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권한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론조사 첫날인데 주자들 행보, 분위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는 10일 컷오프, 즉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컷오프는 당대표 후보 4명 등 본경선에 오를 주자들을 압축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 투표권을 쥔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에 더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오후엔 일정을 정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난 김기현 의원은 여론조사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책임당원을 향해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우리 유권자들인 책임당원들에게 다가서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우리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경기도 남부 지역을 돌며 차기 총선 수도권 민심을 강조한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만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당원과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하겠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